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울린 한 주였습니다. 네, 사진의 그 위력을 보여준 그 하나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네, 멈춰진 사진 한 장에 다양한 얘기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사진들을 통해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 탑을 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 피라미드요. 그러네요. 이게 그 지난 6일 인도 그 뭄바이에서 잠마 슈탐이라는 축제가 열렸는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네, 이게 지금 항아리가 있는데 그 그러네요. 이름이 다이한디라는 그런 그 항아리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먼저 이제 깨트린 팀이 우승을 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높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뜻 보니까 이게 8층 높이 아닌가요? 네, 지금 굉장히 높죠. 이 높이가 보통 한 12m에서 16m 정도의 높이로 이게 걸어 놓는다 그러죠. 네.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탑을 쌓아서 이걸 이제 깨트린다고 하죠. 와, 이게 바로 이제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이 축제는 이 힌두교에서 제일 그 유명한 그 신이 크리시나라는 신이 있는데 그 크리시나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이런 그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네. 그 크리스나를 믿는 이 신도들은 24시간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축제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여기 매달려 있는 항아리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이 한디인데 다이가 발효된 의미고 그리고 한디는 그 질그리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발효된 그 우유를 네. 그 크리스나 그 신이 훔쳐 먹었다. 거기에서 이게 전설에서 이 경기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네. 잔마 슈타이 축제는요, 인도 정부에서 주관하기는 하지만 국민적인 축제 의미가 강하고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끈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인데 꽃단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니라 이게 밀랍 인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굉장히 그 생생하죠. 네. 지금 그 외출복, 그러니까 기념행사복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갈아입히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9일로 영국의 최장 그 통치하는 군주가 됐죠. 그 이전에는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 63년 7개월 2일로 그동안 그 최장수였는데 지난 9일부터서는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최장수 그 군주가 됐습니다. 네, 정말 긴 재임 기간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의 존경도 한눈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위대한 영국 여왕을 꼽는 질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위를 또 차지했다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27%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2위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네. 그리고 3위가 아까 그 빅토리아 여왕이었는데 그러니까 13%와 12%였다고 그래.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높죠. 이날 그러니까 최장수 군주가 되는 이날은 스코틀랜드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여름을 스코틀랜드에서 이 여왕이 보낸다고 하죠. 근데 뭐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기열차 개통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고 또 시승도 했다고 합니다. 네, 63년이라는 시간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또 산전수전 다 겪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북아일랜드 뭐 내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재임 기간 동안에 40개국 정도 이제 짐바브웨를 비롯해서 40개국이 이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92년을 최악의 해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 해는 찰스 왕세자가 이혼을 했고 그리고 앤드류 왕자도 이혼을 했고 앤 공주도 이혼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윈저 군까지 화재가 났죠. 그래서 그 최악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기간들을 딛고 최장수 영국 여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스타키는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군주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또 불평도 하는 마치 날씨 같은 대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최근 이렇게 밝게 웃는 사진이 많이 잡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구두 가게를 찾은 것 같은데 여기 어디 전통시장인가요? 네,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대구는 정치적 고향이죠. 네. 1998년도에 그 보궐선거 때 나와서 당선이 됨으로써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 고향을 가서 여기 지금 구두방이죠. 그래서 네. 거기에서 지금 구두를 실제로 샀다고 예, 하더라고요. 샀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10,000원짜리라고 하는데 10,000원은 아니었고 38,000원짜리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대구 방문할 때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대구를 많이 방문했는데 원래는 이게 임기 반환점 전에 지난달 21일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이후로 연기를 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25일 날, 그러니까 8월 25일 날 또 남북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중국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주 인기가 급상승을 했죠. 예, 인기가 급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정치적 고향을 찾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이번에 그 찾게 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기일전한다는 그런 각오도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이날 대구 방문, 서문시장 방문에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동행을 안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네. 이제 물갈이의 그 신호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의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대구가 깔딱고개를 넘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장 출구로 이동하자 시민과 상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연호했다고 합니다. 대구 서문시장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9월에 이어서 3년 만이라고 하네요.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한 해변, 팔레스타인 소녀들이 꽃을 든 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연 베일 속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힌트 좀 주시죠. 여기가 지금 해변이죠. 네. 해변이고 그리고 그 쿠르디 그 꼬마 네. 아일란 쿠르디 꼬마하고 그 관련된 그러한 이 사진입니다. 네, 크기는 좀 크지만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추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연 베일 속의 비밀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베일 속 정체는 바로 이 모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그 꼬마 아일란 쿠르디 사진 속의 모습과 좀 닮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크기가 한 10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그 소녀들이 여기가 지금 그 가자시티에서 네. 이렇게 그 모래로 만든 이 형상 아일란 쿠르디 성상에 지금 꽃을 이렇게 헌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모래상을 보니까 입었던 옷들도 그대로 또 재현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3살 난민 꼬마의 죽음이 전 세계에 또 충격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리아 그 내전을 피해서 육로로 터키로 왔다가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향하다가 그 코스 섬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 조그만 그 보트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전복됐죠. 그래서 그 일가족이 다 빠져서 이제 아버지만 살아남고 다 익사를 했는데 이제 이 죽음이 그 시신이 해변으로 떠밀려 와서 그거가 이제 그 사진이 이제 보도가 됨으로써 전 세계 슬픔과 충격을 줬죠. 네. 3살 작은 꼬마의 죽음이 전 세계에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동안 그 완강했던 난민 정책에 완강했던 영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이쪽에서도 이제 난민들을 받아준다는 이제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죠. 바로 이제 이 꼬마의 그 죽음으로써 그렇게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베트남 전쟁 때 그러니까 그 네이팜탄 그 폭격으로 그 화상을 입은 그 소녀가 있었죠. 킴 푹이라는 그 소녀가 그 나체로 그렇게 질주하는 그런 그 사진이 있었는데 네, 저희 베스트컷에서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이제 그 사진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반전
이제 기폭제가 됐죠. 이번에 바로 이제 그런 그 난민 그 사태에 대해서 그만한 영향력에 그와 이제 비견되는 바로 그런 그 영향을 끼쳤다고 그런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네,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 말보다 위대하다라는 말이 또 실감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난민 문제에 있어서 좀 유럽 국가들, 전 세계 국가들이 좀 더 신중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일란의 아버지 압둘라 쿠르디는 고향인 시리아로 돌아가서 이 아일란을 포함해서 두 아들과 아내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 난민 미립국자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모습이네요. 지금 성폭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심사를 했는데 여야 의견차가 있어서 결정을 못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난의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는데 지금 제19구 감싸기 아니냐 해서 지금 그런 그 비난이 이제 일고 있는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그 8명입니다. 주로 이제 외부 인사로 그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는 국회 특위에 그러니까 제명을 요청을 했죠. 네. 그리고 보냈는데 바로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식구였죠. 그러다 이제 그렇죠. 탈당을 해서 무소속인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19 감싸기를 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소명을 해야 된다. 또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개적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뒤로 또 미뤄지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징계안이 보류가 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9 감싸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물론 제명하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여성위원회에서는 네. 그 절차대로 징계를 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또 특이하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죠.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이제 구미갑이죠. 그 지역구가 그 옆에 있는 그 김천의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철우 의원한테 그 김무성 대표가 자진 사퇴를 권유해라. 이렇게 또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갑자기 지난주에 저희 베스트컷에서 전해드린 국회의원답게 살겠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또 떠오르네요. 네, 아무튼 국회의원들이 좀 자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검찰은 심학봉 의원의 기소 여부를 추석 연휴 이후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심 의원과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고요. 또 카카오톡을 포함해서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복원해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밝은 표정으로 지금 이 사랑의 하트를 그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지난 8일 서울역에서 있었던 그런 그 사진인데 이분들이 그 이산가족입니다. 미상봉 이산가족들인데 이분들이 북한에 있는 그 이산가족들한테 보내는 이 하트입니다. 이날 그 행사가 대한적 네. 십자사하고 코레일이 그 주최했는데 희망풍차 해피트레이라는 그런 이름의 행사였습니다. 서울역에서 철원 DMZ까지 그때 가서 이제 그 인근을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 무박 2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다음 달 20에서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협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남과 북에서 그 이산가족 100명씩 네.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많지 않습니까 이산가족들이. 그래서 그 신청자 중에서 5배수를 컴퓨터로 이렇게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런 고령자 또 직계 가족 순 뭐 이런 그 원칙을 정해서 거기서 100명을 선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봉 전날 우리 그 남측의 이제 이산 가족들은 네. 속초로 가서 거기가 이제 숙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속초 가서 이제 방북 교육을 통일부로부터 받고 다음 날 그 금강산에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뭐 가족이 또 고향이 그리우시겠습니까?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잘 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상봉은요, 2000년 8월 첫 상봉 이후에 20번째 맞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인데요.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 7일간
2박 3일 일정으로 1, 2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모습인데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그 도쿄의 한 호텔에서 네. 그 유세 활동을 할 때 그 이제 옆에 같은 그 지지자들하고 이런 그런 그 모습인데. 저기 표정 보세요. 굉장히 밝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재선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내각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수당의 당수가 승리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임기가 3년인데 앞으로 3년 동안 총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네. 3년을 더하면 거의 최장수 총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2년 8개월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5년 8개월이 되는데 고이즈미 전 그 총리가 5년 5개월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장수 총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단독 후보였잖아요. 네. 이렇게 투표 없이 총재가 되는 게 자민당에서는 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18년 만에 무투표로 이렇게 이제 재선에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18년 전에 그 하시모토 유타로가 이제 무투표로 그때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바로 이제 그 대항마로 한 그 여성 의원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노다 세이코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 입후보를 하려면은 그 20명의 네. 추천이 필요합니다. 의원들의. 근데 그걸 못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자민당 내에서 완전 이제 독주죠, 이제. 네. 총재 연임을 무투표로 확정을 하면서 아베 총리는 장기 집권 가도에 들어섰는데요. 일본 정계 안팎에서는 경쟁자가 나서지 않은 것은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견제 세력이 사실상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진입니다. 카메라에 뭔가를 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여기 이 사진은 그러니까 그 전남 해남읍에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관에서 거기에 지금 그 돌고래호 그 사건이 났죠. 네. 돌고래 그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그 대기실에서 지금 해경구 관계자가 브리핑하는 것을 그 가족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예. 실종자 가족들은 정말 애가 타는 마음일 것 같은데요. 초기 수색이 잘 이루어졌냐, 초기 구조 활동이 잘 이루어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돌고래호 사건이 지난 사고가 5일 날 그 저녁에 그 발생을 해서 지금 잠정입니다만 21명이 그 탔던 걸로 그 낚시 그 네. 관광객들이 그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구조된 사람이 3명밖에 아이고.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지금 뭐 사망을 했고 또 이렇게 실종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해경 쪽에서는 저인망 어선을 이제 투입하기로 또 결정을 했죠. 네. 근데 그런 마당에 가족들이 불만을 표출했죠. 언론을 통해서 경비 함정이 한 28척이 조명탄을 쏘면서 이렇게 구조 활동을 했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몇 척밖에 조명탄도 쏘지 않고 몇 척밖에는 거기에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결국은 그 해경 측에서 조명탄을 쏘지 않았다 시인을 했죠. 네. 조명탄을 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항공기가 뜰 수 없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또 그 변명을 했는데 민간 항공기는 또 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아주 그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경이요. 네.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던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돌고래호 전복 사고로 해상 안전 관리는 여전히 구멍투성이인 것이 드러났는데요. 배에 몇 명이 탔는지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되풀이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꼽는다면요? 네, 그 돌고래 사건 사고 그 사진을 꼽겠는데 세월호 그 사건이 나서 제대로 그 구명 활동을 못한 그 해경에 대해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해경 해체를 했었죠. 네. 그 뒤 1년이 좀 지났는데 이번에도 그 사건이 났는데 제대로 그 구명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또 골든 타임을 또 놓쳤습니다. 정말 그 공무원들의 네. 그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3% 늘어난 386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40.1%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